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오전 10시 31분이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 빠질 가능성 높으니까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애매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잖아요.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뭐 저한테 뭐 고집을 부린다, 아집을 부린다 이러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이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저한테 고집이나 아집을 부린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종목을 매매하면서 모르는 종목이 생겼을 때 전 유튜브를 안 보거든요. 애초에. 왜? 봐도 의미가 없어요. 봐도 의미가 없다. 어차피 저 사람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그죠? 그건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주가가 올라왔는데 장난하냐?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맞추냐 안 맞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에서 이 하한가에 물을 탔었으면 수익 나는 건데 못 맞췄잖아. 그쵸? 못 맞췄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볼 때 굉장히 초점을 잘못 보고 계신 게 이 사람이 맞췄네, 이 사람이 틀렸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무조건 맞추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확률은 높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왜 유튜브를 하겠습니까? 사실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식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도 결과적으로 다시 전업 투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준비 단계요, 준비 단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의 타율은 얼마나 많이 맞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뭐 맞춘다, 틀린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시길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LB 지금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가 올라가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왜? 주가 올라가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HLB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그죠? 확률 게임인데 이렇게 하한가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HLB니까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하한가 한 방, 두 방 맞은 이후에 바로 V자 반등해서 올라온 종목은 없습니다. 정말로 거의 없어요. 100개 중에 정말 한두 개? 그 정도? 그래서 HLB가 그 중에 하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1% 확률에 베팅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1, 2% 확률에. 저는 99% 확률에 베팅한 거고 어쨌건 너가 틀렸잖아. 1%의 확률로. 그죠? 또 그렇게 얘기하실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에서도 똑같아요. 진영군 회장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99%의 승인 확률을 기대하고 있다. 99% 승인을 확신한다 얘기했죠. 1%의 확률로 어떻게 됐어요? 하락을 했어요. 진영군 회장 말대로라고 하면.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1%의 베팅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에도. 뭐라 그랬어요? 리스크 관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최대한 기분 안 나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꾸 뭐 살살 저를 긁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긁어도 상관이 없긴 한데 아니 딱 봐도 다 주식을 많은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 매도를 하라고 했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진양곤 회장과 HLB가 99% 승인된다는데 네가 뭔데 1% 확률에 베팅을 하냐. 이때도 분명히 전 말씀드렸어요. 저는 1% 확률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1%의 리스크라도 존재한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요.
이거 하한가도 마찬가지예요. 추가 매수 안 하는 부분 왜 안 해요? 리스크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하한가를 맞고 잔량이 200만 주가 쌓여 있으면 당연히 뭐요? 개파락을 할 확률이 99%죠. 개파락을 안 할 확률이 1%입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하한가 잔량이 200만 주가 쌓여 있었어요. 개파락이 당연히 나오는 게 맞다. 그죠? 근데 개파락을 안 하고 갭뜨고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때라도 추가 매수라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리스크 있으니까. 리스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조금 오래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한가에는 물 타는 게 아닙니다. 하한가 이후에 개파락 이후에 다음날까지 보고 물 타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근데 여기선 하한가 이후에 오히려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뭐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HLB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하락할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월요일에 주총이잖아요. 월요일 주총. 단기적으로 기대감으로 쑥 올랐다가 그대로 밀릴 가능성이 높고 추세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주가 올라가는 이유 우리가 예상하는 건 뭐예요? 주총 때 좋은 이야기 나올 거다. 주총 때 뭔가 있을 거다. 그리고 FDA 승인 일정 7월이면 마무리될 거기 때문에 짧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러한 일정이 늦춰지거나 주총에서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에 대한 부분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대차 잔고 또한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대차 잔고가 무조건 늘었다고 주가가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이 공매도의 포지션이 결과적으로 하방을 잡는다라고 했을 땐 이러한 대차 물량 자체가 뭐예요? 대차 잔고 자체가 뭐예요? 단기적으로 해지 물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차가 꼭 공매도를 치려는 애들의 물량이 아니라 이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애들도 결과적으로 공매도 시 주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밀렸던 대차를 싸게 갚을 수 있는 거죠. 공매도 해지 물량이 들어오는 걸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대차 잔고가 늘었다라는 건 공매도 공격에 대한 분명히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월이 너무나 악재가 많습니다. 4월에 악재가 많은데 일단은 좀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면 공매도 재개, 옵디보 여보이, 그죠? 옵디보 여보이, 추가적으로 전환가액 조정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시건 간에 여러분 자유지만 제가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요. 저는 무조건 지금 추가 매수하면 안 된다.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진입은 가능하나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된다. 바닥에서. 그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왜? 내가 물 타봤자 평단가가 6만원 중반, 6만 3천원, 6만 4천원일 텐데 그때까지 만약에 내 단가가 안 오면 그리고 1대1로 물 탄 게 아니라고 하면 평단이 더 위일 텐데 지금 구간에서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이 물 타는 게 맞는가 했을 때 아니다. 하지만 신규 진입으로 단기 진입은 가능하다. 근데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단기 진입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구간부터는 단기 진입도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현 구간에서 이제 재미없는 구간으로 갈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하한가 이후에 주가 올라와서 재밌는 구간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재미없는 구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가가 흐른 상태에서 횡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이때 물 타야 돼요. 이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식을 매매할 때는 재밌을 때 매매하면 안 돼요. 재밌을 때 매매하고 거래가 터질 때 매매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치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땐 재밌는 주식을 지향해야 돼요. 재미있는 주식을 하면 안 돼요. 항상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은 지켜봐야 되고요. 항상 남들이 다 살 때는 뭐 해야 돼요? 멀리 피하고요. 남들이 팔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재밌을 때 팔고요. 재미없을 때 사세요. 그게 가장 빠르게 돈 버는 길이에요.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뭐 단타 이런 거 제외죠 당연히. 직장인들이 돈을 잃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가 올라가는 거 보고 이거 뭐냐? 아 이거 좋다는데? 올라갈 것 같다는데? 거래량 터지고 좋은데? 사! 물려요. 어떻게 돼? 그리고 나중에 손절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재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뭐 우리 장 보거나 하면 10만 원, 20만 원 아끼잖아요. 그죠? 아끼잖아요. 놀러 갈 때는 아낀단 말이야. 근데 주식에서 10만 원, 20만 원은 손절, 손절. 이게 그냥 너무 가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다루려면 항상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시고 돈을 다뤄라. 10만 원, 20만 원 이거 사이버머니 아니잖아요. 똑같은 돈이잖아. 근데 주식시장만 들어오면 가볍게 생각을 하냐고요. 돈을 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돈을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정말 내 실제 돈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실감이 안 나니까 그냥 막 사고 막 파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타이밍 아니다. 타이밍 아니고 뭐 제 의견이 틀리더라도 어쩔 수 없죠. 그죠?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니에요. 추가하면서 아니고 주가는 무조건 하락을 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야, 네가 뭔데 이렇게 장담을 해? 말씀드리잖아요. 판단 여러분들이 하셔라.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주가는 하락이 나올 것이다. 하락이 나올 것이고 아마 어느 정도 올라가다 또 하락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HLB 영상을 안 찍겠죠. 그렇죠? 안 찍겠죠. 분명히 안 찍을 겁니다. 또 왜? 사람들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계속 찍을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이렇게 재미없는 구간으로 갔을 때도 영상을 찍었고요. 그죠? 항상 남들이 관심 없을 때도 영상을 계속해서 찍었습니다. 계속해서 찍었어요. 그죠? 지금 잘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HLB 영상을 어디서 많이 찍나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커지는 구간들에서만 영상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상 내용 보면 뭐예요? 올라간다. 걱정하지 마라. 끝이란 말이야. 뭔 알맹이가 있냐고요, 영상에. 진짜 신기해서 그래. 올라간다 하면 다 좋은 거예요? 내려간다 하면 다 나쁜 거예요? 그게 아닌데, 본질을 잘 많이 못 보는 것 같다. 이 주식 영상에서 본질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맞추고 틀리는 거 중요하죠. 주식인데. 근데 저는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아쉽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물론 다 여러분들 잘 되면 좋겠고 한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고요. 저는 HLB 안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 자,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변동성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동성에 추가 매수 타이밍 잡자. 이 말씀 드릴게요. 이런 얘기하면 조회수도 안 나오고 실효도 눌리고 구독자도 엄청나게 빠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싫어요를 누르건 구독 취소를 누르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왜? 제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새끼 맨날 틀려. 맨날 틀려. 응? 근데 왜 맨날 틀리는 줄 알아요? 제가 맞춘 영상은 잘 안 올려요. 웬만해서. 이게 찍고 나서 오르잖아요. 막 2배, 3배 올랐어요. 잘 안 찍어요. 왜 올랐으니까. 빠진 거는 왜 찍어요? 빠졌으니까 가끔가다 찍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들고 계신 분 있을까봐. 그러니까 항상 제 영상을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고점 구간 나름 잘 잡아내고요. 저점 구간 나름 잘 잡아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저는 완전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항상 종목을 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근데 영상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 영상 올렸어요. 그러면은 한 2, 30% 올라요. 정말 제가 올린 영상 거의 한 7, 80%는 그 단기 기간에 2, 30% 오른 종목 굉장히 많이 했걸요. 근데 중요한 건 올라가다가 밀려요. 어떻게 찍은 영상 밑으로 밀려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난리가 나요. 어떡하냐? 어떡하냐? 중장기적으로 올린 건데. 그래서 어쨌건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조건 매수해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무조건 매도해라 이것도 아닌데 제가 지금 마찬가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도 뭐 제 의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잘 판단을 해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주도 많이 빠졌는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삼전이 올라가다 조정받으면 수급들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삼전이 빠지면 또 삼전이 올라가면 수급은 삼전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요. 나스닥이 굉장히 안 좋고 나스닥이 조정장에 들어간 것 같죠. 그런데 국장은 오히려 나스닥에서 돈들이 빠져나가면 국장은 방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오히려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국장은 어느 순간부터 방어가 들어갈 거예요. 왜? 큰 자본 시장에서의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국가로 돈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현 구간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좀 넣어두시고 천천히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당장 내일부터 주가 V자로 해서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 많아요 여러분들.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하루 이틀 주가 올라가는 거, 일주일 주가 올라가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려면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들 한번 고려하셔서 잘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현 구간에서 이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뭐 잡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제가 또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현 구간 위쪽에 번호 있습니다. 4,000명 정도 들어가 계신데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H 남겨주시면 또 우리가 HLB 추가 매수 타이밍 잡을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구간은 우리가 뭐 할 때다, 기다릴 때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시고요. 저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려간다라고 해서 떠나간다 라고 하면 시원하게 가라고 할 겁니다. 왜? 그럴 거면 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만 보겠다. 올라가는 것만 보겠다. 아무 의미가 없죠. 왜? 매도하라고 했을 때 싫어한다라는 건 자기의 주관이 너무 없지 않나 싶어요. 내려간다고 생각, 이 사람 내려간다고 하네? 그러고 말면 끝이에요. 올라간다고 하네? 그러고 말면 끝이에요. 사실상. 근데 올라간다고 하면 좋아하고 내려간다고 하면 싫어하고 저도 그런 분들이 영상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결과적으로 올라간다는 것만 찾아볼 사람들인데 뭐하러 제 영상을 봐요. 결과적으로 영상을 소비하는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레벨이 올라가야 된다. 영상을 소비하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주식을 모르고 굉장히 주식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보다 조금 더 레벨업이 돼 있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는 게 질적으로도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은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퀄리티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자부심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 어쨌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같이 잡아가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010-9201-6329로 간단하게 뭐라고 남기시면 되죠? H라고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CDMO 그 다음에 원료의약품 이제 곧 4월입니다. 제가 4월까지만 공유 드린다라고 했죠.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당분간은 이 생물보안법 관련주로 제가 좀 계속 브리핑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료의약품과 위탁 생산 관련된 부분들 이 많은 나라들이 중국으로 다시 이 의약품, 원료의약품이나 CDMO 쪽 공장을 다시 짓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이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을 때리는 중인데 중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를 때리고 있는 중인데 이 원료의약품과 CDMO 쪽을 중국에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연 가만히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이 바이오 공장 또한 미국 쪽으로 끌고 들어오길 원할 거고 이 공급망을 최대한 넓히려고 할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수혜를 보는 게 우리나라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원료의약품과 이런 거를 다 미국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겠지만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 바이오 원료의약품이나 바이오 이 위탁 생산 같은 경우는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GMP 인증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걸리는 과정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예 기간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혜를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원료의약품과 CDMO 쪽 많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현재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친구가 지금 조정이 또 많이 나오고 있죠. 항상 이 친구도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다 조정이 나오고 시원하게 올라갔다 조정이 나와요. 그죠? 그럼 지금 지지선 구간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자리. 그죠? 지지선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얘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내려오면 다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 이게 마지막 파동으로 올라가는 구간, 선반영 받는 구간이라고 하면 지금 이 파동보다 훨씬 더 큰 파동이 나오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때가 단기적으로 고점이 될 텐데 뭐 하겠습니까? 이때 숨어있던 원료 의약품, CDMO 종목들이 싹 다 나오면서 주가가 폭등하겠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노리고 매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락하는 흐름을 돌리고 이제 상승에 대한 우상향 추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잘 모아가시면 됩니다. 자, 월요일에 또 주가 급락이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나오면 잡아야겠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 작전을 하는 회사들도 많다란 말이에요. 작전주. 그러니까 제가 요것도 이제 또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종목을 또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달 드리면 010-9201-6329 이쪽으로 H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은 또 히든 종목은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